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서풍이 유입되면서 동두천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내륙 지방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서 남부지방은 낮에,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내륙과 해안 지방 곳곳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방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또 대기가 안정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3도, 서울과 청주가 6도, 대구가 7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북한 지방은 강계가 0도, 함흥이 3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고 전주가 20도, 부산도 17도로 오늘보다는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북한 역시 함흥이 18도, 평양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저기압이 다가오는 모레부터는 다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노영일 지도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재대응과 노영일 지도관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를 보였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주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맘때 농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서울에는 본격적으로 영농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연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낮은 시기이긴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의한 피해 위험은 상당히 높은 시기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일요일만 해도 전국적인 비 예보와 함께 강풍과 또 풍랑에 대한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4월에는 이런 강풍과 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12년간 강풍 풍랑 특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 4월에는 강풍 특보가 456회, 풍랑 특보가 500회로 총 956회의 특보 발생으로 26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일기예보를 전하면서 일교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아주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농가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매달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에 식량 작물들에게는 어떤 병해충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모내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벼에 생기는 병해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4월은 벼농사 초기이므로
종자로 인한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가시무늬병, 벼입 성충 등의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약제 저항성이 생긴 키다리병균이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키다리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키다리병은 육묘기에 키가 정상보다 1.5배 이상 우짜라는 증상을 보이며 1, 2주 이내에 위축되면서 말라 죽는데요. 키다리 증상은 동시에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 후 10일경부터 발생해서 무짜리 전 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웃자라다가 말라 죽기 때문에 키다리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방제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 소독인데요. 일반 종자 같은 경우는 소금물 가리기, 온탕 소독과 약재 침지 소독 순으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금물로 건강한 벽실을 골라낸 후에 60도씨의 물에 10분간 담가 소독한 후 바로 냉수에 담가 식혀주시고요. 종자 소독기에 종자 소독약을 정량으로 희석해서 30도 정도의 물에 48시간 침지한 후에 깨끗한 물로 교체한 후 싹틔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종자 소독을 하는 따로 적절한 시기가 잡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벽실 종자 소독은 좋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4월 중순 이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 쌀 주산지인 전라남도 해남의 최근 일주일간의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최근 일주일간의 최저와 최고 기온을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이 2.2도였고 낮 최고 기온이 13.1도로 일교차가 10도 정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아침 기온이 0도에서 출발했는데 낮 최고 기온이 16.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6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질 때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밤낮의 온도차가 클 때 주로 모잘록병과 뜬모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모잘록병은 모를 뽑으면 줄기와 뿌리가 끊어지고 뜬모는 모가 연약할 때 생기는 생리장애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작년에 사용한 육묘상자는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사용해야 하고요. 낮에는 30도씨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하고 밤에는 1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온관리로 주요한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라남도 해남의 황산면, 산이면, 계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의 병해충 예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소는 어떤 병해충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채소는 아무래도 시설에서도 키우고 노지에서도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이맘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마늘과 양파가 한창 생육 중에 있는데요. 특히 마늘과 양파에서 생기는 잎마른병은 경북 지역 및 남부 일부 지역에서 3월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잎마른병은 주로 어떤 조건에서 잘 발생합니까? 네, 잎마른병은 주로 고온 다습한 시기에 발생하는데요.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부 지역에서 입마름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지역 마늘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의 작년과 올해의 최고 기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이 올해의 기온이고요. 노란 선이 작년의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 10일을 보면은 올해는 10.2도를 나타냈지만 작년은 20.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10도 정도 작년에 비해서 기온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기온상으로 봤을 때는 입마름병 걱정은 없어 보이는데요. 방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입마름병 방제는 병이 발생한 경우에 방제용 살균제로 등록된 적용약제를 7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해 주셔야 하는데요. 마늘 입마름병은 4월 하순이 방제 적기지만 이미 발생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적위에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적기 방제로 피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도관님, 녹균병 주의 예보도 나와 있던데요. 녹균병은 어떤 병입니까? 네, 양파 녹균병은 양파 재배 시 피해를 많이 주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작물의 생육이 왕성하지 못할 때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타원형의 작은 백색 모자이크 같은 얼룩 반점이나 회색의 버짐 증상을 보이다가 다망색의 큰 병반을 만드는데요. 그 위에 곰팡이가 생기면서 잎 전체로 퍼져서 병든 잎은 심하게 구부러지면서 뒤틀리게 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파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파 녹균병의 방제 방법도 짚어주시죠. 네, 양파 녹균병의 방제법은 야간에 보온 관리를 잘하여 저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웃고름주기, 햇볕 쬐임 등으로 생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든 잎이 발생하면 그 즉시 따낸 다음 발병 초기에 전용 약제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적절한 방제로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수 농가에서는 4월에는 또 어떤 병해충을 유의해야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과수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도관님, 이 중에서도 4월에는 특히 과수 화상병에 주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맘때는 반드시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수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작년 4월에도 이상 기온 때문에 과수화상병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지역에서 특히 유의를 해야 할까요? 네, 작년에는 충북 제천에서 5월에서 7월까지 32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신고가 또 급증했고,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에서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은 최근 1월, 2월에도 3건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까지 과수화상병이 발병했던 경기도 안성시의 최근의 기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어제 기준으로 기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은 올해의 경우 8.4도, 작년은 13.4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5도 정도 낮습니다. 습도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 13% 정도 더 높고요. 일조 시간은 작년에는 609분, 올해는 232분으로 377분이 더 짧았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는 기온이 낮은 반면에 습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습한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균이 서식하기엔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수화상병은 3년에서 길면 10년까지 나무에 잠복돼서 있다가 기상 등 외부 조건이 맞으면 급속하게 발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도가 다습하게 되면 병원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수화상병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잠복된 묘목, 특히 감염주 등은 철저히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작업 농기구라든가 곤충, 비바람 등 확산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고 전정 가위 등 작업 도구의 소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사과 배나무의 개화기인 4월에서 5월 상순까지는 예방용 약제 살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에서는 동절기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서는 만개 후 5일 개화기 방제와 1차 방제일 이후 10일 정도 후에 2차 방제까지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제법도 중요하지만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4월의 병해충 예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어떤 병해충이 예보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붉을수록 경보 수준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먼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사과 주산지인 경북 상주와 대구, 전라남도 광주와 고흥 등에 사과 응애 경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도관님, 주말에 보니까 사과 응애 발생 경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응애에 대한 방제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과 응애 방제법으로는 응애는 건조하고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 급속히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과원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응애는 입에 먼지가 많을 경우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변과 같이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먼지를 가끔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50% 부화기에 등록 약제를 이용한 적기 방제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병해충은 미리미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주말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역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은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 기온은 토요일보다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낮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이른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날씨입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구름이 다소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으로만 다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4월에 농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노형일 지도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